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탄핵 심판에서 이제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네. 주말 내내 아주 시끄러웠고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들이 이걸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두 분께 우리 법조인 세 분께 좀 의견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을 두고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위헌행위로 바꿨다. 당연한 겁니다. 바꿨다. 네. 헌재에서 계엄의 위헌 여부만 따지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이 형사법상 내란죄를 넣어놓으면 뭐 증인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뺐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에서. 네. 요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 탄핵안을 뭐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제 저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헛소리입니다. 뭐 들을 가치가 없는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 설득해야 네.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무의미하고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해라는 정도의 얘기인데 그래도 또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탄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탄핵 사유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 국회를 침탈한 행위와 선관위를 침탈한 행위,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이런 행위들이 탄핵 사유인 것이고요. 행위. 그게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넣다 뺐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행위는 한 번 넣으면 이거는 나중에 뭐 철회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걸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행위가 중요한 건데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윤석열이 누군가를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그걸로 재판을 받겠죠. 네. 윤석열의 재판을 받는 건 칼로 찌른 행위가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로 찌른 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윤석열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칼로 사람을 찌른 행위. 이거 하나로만 재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는 것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이걸로 탄핵을 하는 거예요. 계엄군이 선관위를 간 행위 이게 탄핵 사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평가는 헌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법률 위반도 있을 수 있는데 법률 위반 중에 하나가 내란죄인 것인데 이 내란죄는 나중에 형사법정에서 다투고 우리는 내란죄 성립과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이미 헌법을 위반했다. 국민주권도 침해하고 상권분리도 침해하고 뭐 대의민주주의도 침해하고 법치주의도 침해하고 여러 가지 헌법을 다 침해했다. 이걸로만 빠르게 탄핵 재판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면은 그 형량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증인들도 많이 불러야 되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자, 내란 목적으로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고 봐요. 누구를 때렸어. 자, 때렸는데 때린 행위는 동일하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민사 소송을 하면 뭐를 해요? 손해배상. 야, 돈 내놔. 위자료하고 손해배상 내놔. 가격이 게임감 물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형사 소송을 하면 너 징역을 얘기를 한 징역 몇 년. 이게 이제 형사 소송이고 헌법 소송은 자, 내란 목적 살인을 했으니까 너 탄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뺐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 행위를 뺀 게 아니라 같은 행위지만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헌법상의 책임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상의 책임을 묻겠다. 헌법상의 책임이 뭐냐? 파면. 이거를 묻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거를 무슨 내란 행위가 없던 것처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그게 그렇게 궁금하면 2017년 권성동한테 물어보라고. 2017년 권성동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에서는 당시 박근혜 씨가 막 돈 걷어갖고 미르재단, K재단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돈 막 걷었잖아요. 뇌물죄. 예, 예. 그게 이제 뇌물죄, 형사상으로 뇌물죄예요. 근데 헌법재판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재산권 침해라고 나와요. 헌법상의 권리인 재산권을 니들이 침해했다. 형사상으로는 뇌물죄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재산권 침해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우리 국민들도 만약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게임값 얼마 요게 민사 그다음에 너 사람을 고의로 폭행을 했으니까 징역 몇 년 이게 형사상의 책임 네. 그리고 이게 만약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면 헌법상의 책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는 네.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란 행위.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요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곽 수사님 많이 힘들어하니까 네. 탄핵은 징계야, 징계. 징계. 아, 탄핵은 징계야. 네. 그리고 형사 재판은 처벌이야. 처벌. 됐지. 네. 그러니까 징계보다는 처벌할 때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그래서 윤석열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이 직을 유지하면 안 돼. 징계. 그걸로 징계하고 나쁜 짓. 근데 네. 처벌하려면 나쁜 짓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지 자세하게 따져야 되니까 그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형사 책임을 묻는 걸 내란 빼고 행위에 대해서만 따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행위의 헌법적 책임. 우리가 내란이라고 두 분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는데 윤석열의 행위는 계엄이었죠. 계엄. 그 계엄이 헌법에 위반되냐라고 따져보면 파면시키는 거고요. 근데 그 계엄이 사실상 형법에는 그 계엄이라고 하지 형법에 무슨 범죄지? 내란이라는 범죄구나.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는 달라진 게 없잖아요.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벌금이나 아니면 3번 이상이면 징역형 받죠. 근데 면허 취소 당하잖아요. 네. 하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형사처벌하는 거고 하나는 행정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 일단 시키자는 거예요. 저 차 운전 술 먹어가지고 운전하면 돌아다니면 안 그렇지.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